안녕하세요. 이번에 경영서 발표하게 될 HRA 3조 고민주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첫 번째, 세상을 바꾸는 에너지 하베스팅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전력의 상당 부분은 화석 연료에 나오고 있고, 이는 환경 오염과 에너지 고갈 문제로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기술이 바로 에너지 하베스팅입니다. 이 기술은 주변 환경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에너지를 수집하고 전력으로 변환하는 방식입니다. 즉 태양광, 진동, 온도차와 같은 자연 에너지를 활용하여 전력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기존의 정통적인 에너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특히 도시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이시는 사진은 영국에서 2009년 개발된 페이브젠 타일입니다. 이 타일은 사람들의 걸음을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친환경 전력 생산 타일입니다. 사람이 타일 위를 걸으면 체중이 타일 내부의 전자기 발전기를 압축하고 회전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통해 전기가 생산됩니다. 성인 한 걸음만으로도 LED 전구를 약 20초 동안 켤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공공장소에서도 특히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이나 공원, 대형 쇼핑몰 등 적용이 된다면 특별한 행동 없이도 자연스럽게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다음으로는 바위산에서 발견한 미래를 위한 기술인데요. 기후변화로 인한 온실가스 증가 문제는 이제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기업들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이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만의 기업은 탄소를 바위 속에 영구를 저장하는 탄소 광물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페리도타이트라는 암석을 이용해서 대기 중 탄소를 흡수하여 제거하는 것입니다. 페리도타이트는 지하수와 반응하면 탄소를 흡수해 광물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 과정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자연적으로 제거하고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자연적인 탄소 광물화 과정은 수십 년이 걸렸지만, 이 기업은 이 과정을 통해 12개월 만에 완료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페리도타이트 암석이 오만뿐만이 아니라 미국, 유럽, 호주, 심지어 제주도에도 있다고 책에서 말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양조장 폐기물의 위대한 변신인데요. 전 세계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가운데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로 인해 식량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 공급은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기술이 바로 양조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활용해 단백질을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독일에서는 맥주 양조장에서 버려지는 효모에서 단백질을 추출해 대체육을 개발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맥주를 만들고 남은 효모는 단백질이 풍부하여 이를 활용하면 기존 식물성 단백질보다 활용성이 높은 대체 단백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대체 단백질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독일 대체육 시장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42% 정도 성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 세계 대체 단백질 시장은 2035년까지 연평균 14% 성장하며 약 1억 톤 규모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있는데요. 대체 단백질은 기존 육류와 맛과 질감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를 익숙하게 받아들이기 위해 대안책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생산 단가가 아직 많이 높아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기술을 통해 맛과 질감을 개선하고 가격을 낮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다음으로는 버려진 매트리스에서 찾은 순환 경제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지속 가능 관광 산업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 산업에 발생하는 폐기물, 그 중에서도 버려지는 매트리스 문제에 주목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관광업은 매년 많은 숙박시설에서 폐기되는 매트리스로 인해 심각한 환경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매립이나 소각이 주된 처리 방법이었지만 이는 탄소 배출을 증가시키고 자원 낭비를 초래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스트리아는 매트리스를 100% 재활용하는 순환 경제 모델로 도입했습니다. 재활용 과정은 매트리스 구성하는 소재를 분리해서 각각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스프링은 철강 산업으로 재사용하고 있고 스펀지는 새로운 매트리스 또는 단열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직물은 가구 커버나 신발 등으로 변화시켜 이러한 순환 경제 시스템을 통해 폐기물을 줄이는 동시에 관광객들에게 친환경 관광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패션과 환경의 조화, 지능형 섬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패션 산업은 매년 엄청난 자원 소비와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류 폐기물 문제는 패션 산업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홍콩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 섬유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섬유는 단순히 옷을 만드는 것을 넘어 감지, 제어, 통신, 동작, 저장 등 다양한 기능을 포함한 첨단 기술 섬유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홍콩의 지능형 섬유 사례인데요. 이 지능형 섬유 특징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제스처 인식을 통한 색상 변경이 가능하고 손과 몸 동작을 인식해서 조명색 변경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일반 섬유와 유사한 신축성을 보유하고 있고 편안한 착용감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원하는 제스처 맞춤 설정 가능하고 최대 7개의 색상이 설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희 발 견해인데요. 저는 이 3장을 읽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어저께 침묵의 봄 수업에서 경제 성장이 우선인지 환경 보호가 우선인지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는데 저는 환경 보호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토론 과정에 임했습니다. 세계적으로 환경 보호가 관심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이건 저의 부족한 인식으로 비롯된 편견이었고 이번 경경서를 읽으면서 런던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전국적으로 환경 보호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 역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